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4, 2025 대입과 관련한 선택 과목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원여고의 박문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이여고 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입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가 요소가 복합적이긴 하지만 특히나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능보다는 학생부 위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목 선택이 아마 준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선택 과목 선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선생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과목 선택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예, 먼저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빌드업하는 과정이 좀 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느냐의 부분에서 대략적인 이제 배치표를 내신과 수능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서류로 이렇게 잡아본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1에서 한 1.9등급 사이의 학생들 큰 문제 없죠. 대학을 좋은 학생들이죠. 네, 대학을 가는데 큰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 정말 착하고 성실한데 내신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제 요 학생들이거든요. 한 2에서 한 3.6등급대의 성적들을 가지고 있는 요 학생들이 사실은 서류 준비가 잘 돼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갈 수 있는 대학의 차이가 제법 큰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학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학사정관제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과거에 입학사정관제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수능 이제 등급제라고 하는 이제 2008년도에 장구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학생들이 성적 이면에 있는 자신들의 어떤 활동 또는 그 잠재력 이런 것들을 대학이 판단해서 선발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많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았고, 또 여전히 지금도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한때 입학사정관들이 누군데 그들이 대학 학생을 뽑느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작년에 이제 블라인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이름도, 성별도, 주민번호도, 주소도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생활기록부상에 나와 있는 학교의 이름이라든가 학생의 거주지를 알 만한 이런 정보들을 싹 빼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었죠. 그게 이제 대입 공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결국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입학사정관들의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평가를 해보니 교과 성적을 아무래도 많이 보더라. 그다음에 특수한 환경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 고려가 어렵더라.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대학에서 이제 제시한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요건 이제 현재 보여드리는 자료는 대학이 이제 공개한 자료입니다. 근데 대학이 공개한 워딩은 정확하게 희망 진로 연계한 진로 선택 과목에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기보다는 진로와 관련된 선택 과목에 영향력이 있었다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아마 선택 과목에 대한 영향이 보였다. 블라인드 평가를 하다 보니 결국 여러 학생에 대한 특수 환경도 고려할 수가 없었고, 또 여러 이제 제약된 조건들이 있다 보니 결국 대학은 선택 과목도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과목 선택이라든가 교육 과정이 학교가 어떻게 개설해 줬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특의 영향도 커졌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그리고 이제 세특,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연구 자료에서도 보면은 경희대학교에서 연구가 된 자료죠.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것들을 이제 가장 많이 참고하느냐, 6점 만점의 기준으로 봤는데, 지원학과 관련 교과 성적이라서 지원학과 관련 교과라는 이제 표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의 교과 활동이라고 해서 역시 그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던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학의 평가가 선택 과목에 대한 시각으로 이제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여러 의견도 이제 물어봤고, 또 그 과정에서도 역시 다양하게 진로 선택 과목이나 또는 그 안에
기재된 세특이 어떤 진로와 연관성이 있었을 때 상당히 이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세분화해가지고 학생의 역할, 학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하는 이런 자료집도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대학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의 부분에서도 이것을 이제 선택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이 선택한 것들을 해석해 줄 것인가, 또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또 대학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대학의 평가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했다고 대학들이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이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과연 기회를 갖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뭐 기회가 있었는데 선택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디까지 이제 학생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거죠. 좀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올해죠. 올해 그 서울대학교 이제 정시 전형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시가 우리 정시 전형을 실시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서울대학교가 교과 평가라는 것을 지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지역 균형에서는 40점, 그다음에 일반 전형에서는 20점을 평가하겠다고 해놓고, 여기에 이제 기준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기준이 크게 세 가지였어요. 근데 세 가지를 살펴보면 결국에 첫 번째는 과목 이수라고 해서, 첫 번째 그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을 이수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하면은 대부분 1등급 등급이 제일 좋아야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대학에 갔을 때 필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신 등급을 위해서 선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서울대학이 이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했는가를 보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보다 더 이제 치밀하고 정밀하게 평가해주기 위해서 과목의 수준이라든가 수강자 수, 특히 수강자 수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과목들의 경우 학생들이 이제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기피함을 무릅쓰고, 또 내신 성적이 등급이 낮게 나올 것을 좀 무릅쓰고 결국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이수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등급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원점수, 평균 등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로 그 수업을 얼마나 충실히 들었는지 세특을 보겠다라고 작년에 이제 이미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등급과 1등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있어서도 뭐 수강자 수라든가 과목의 수준을 고려해서 단순히 3등급이라고 낮고 1등급이라고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이런 성취 수준들을 다방면으로 이제 분석하겠다라고 해서 교과 선택에 있어서 학생의 역할, 학생이 그 부분을 어떻게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여기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2024년 이후에는 이런 교과 평가를 좀 더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일부 이제 개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전공적 합성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발전 가능성하고 그 부분이 좀 섞여서 다시 이제 재배치가 됐는데, 그게 보면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로 역량이라고 해서 전공과 관련된 교과 이수의 노력이라든가 또 교과의 성취도,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이미 많은 대학들이 지금 알리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그 안내서를 보니까 역시 그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공 수학 역량과 또 전공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의 대학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희대에서도 교과종합평가를 이야기하면서 우선 고교 연계 전형부터 교과종합평가를 도입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선생님께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학이 보고 있는 시선, 평가 기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면서 과목 선택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한가요? 예, 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이제 과목 선택이 갖고 있는 힘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세질 거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느냐를 좀 봐야 되겠죠. 과거에는 어땠느냐. 2022년도에 연구된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처럼 교과 평가가 더 강화되기 전인데 전에 이미 나온 평가가 있는데요. 그 평가들을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감점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감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뭐 그냥 약간의 뭐 감점이 있습니다만 뭐 큰 의미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뭐 거의 영향력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공학 계열이나 의학 계열 지원자가 지구과학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그럼 이제 그거는 뭐 큰 영향이 없다 쪽으로 대세가 있고요. 반면에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시면 자연계나 공학 계열 지원자가 기하나 수학 과제 같은 수업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의 감점 정도, 그다음에 특히 이제 화학이나 의학 계통에서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심각한 감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미 대학들이 이공계 쪽에서는 상당히 과목 선택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중대한 감점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문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요. 가장 감점이 큰 것을 분석해서 보니까 인문사회 상경계열 지원자가 사회 선택 과목, 사회탐구 선택 과목을 대부분 이수하지 않았을 때, 이건 뭐 갑작스럽게 이과 학생이 뭐 문과 쪽 계열로 뭐 지원했을 경우, 이건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례적인 경우에서만 큰 감점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큰 감점은 없다. 그러니까 문과는 조금 둥글게 과목에 대해서 본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과는 확실히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결과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진로를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충실히 학습하는 것,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해석되어지고, 특히 이를 통해서 학생의 그 성취 결과와 성장 과정에서 보이는 발전 가능성, 또 이런 잠재력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대학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같이 고려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를 이제 많이 도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과목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이 과목을 공부했을 때 걸리는 어떤 시간, 투자돼야 될 시간이라든가, 또는 뭐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뭐 진짜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좀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라든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장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갔을 때에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도 교육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꼭 입시라고 하는 좁은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 대학 수업을 잘 듣고 또 더 나가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선택 과목 선택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며,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작년에 발표했던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앞서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소신껏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생활 가이드북에서도 뭐 아주 디테일하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왜 문제가 없는지, 성적이 좀 등급이 좀 낮게 나온 부분들이 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또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과목 선택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때는 일단 대학에서
대학 가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과목들을 충실하게 이수해야 되겠고 그 부분은 특히 자연계열 지원자들에게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대학에서 뭘 이수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대학 전공 안내서 같은 것을 참고해서 학과에서 배워야 되는 과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위계가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과목 과정에서 이제 위계가 있는 과목, 뭐 쉽게 얘기해서 2학년 때 몰랐는데 3학년에 올라가니까 물리 2가 굉장히 중요하다더라. 그런데 내가 2학년 때 물리 1을 이수하지 않았으면 3학년에 가서 물리 2를 이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위계가 있는 과목들이 있다면 미리 고려를 해서 학년별로 어떻게 배워나갈지 학습 순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또 대학 수학 능력 시험하고도 또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수능에서는 또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와 지금 내가 선택하는 과목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 간에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사실은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좋을지 한번 짚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가요? 정답이 없나요? 예, 네. 정답은 뭐 없겠지만 그래도 서울대학교에서 한번 과목 예시를 해줬습니다. 네. 물론 뭐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의 가이드북들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좀 보여드리듯이 학과별로 이런 과목들은 좀 꼭 좀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과의 경우에는 3개 학과만 있는데요. 그게 이제 경제학과하고 농경제학과하고 그다음에 지리교육과만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자연계열 쪽인데 보시면은 이제 핵심 권장 과목으로 뭐 미적분, 확률통계, 기하를 두는 학과도 있고 또 뭐 의학과 같은 경우는 뭐 생명과학 같은 과목들을 핵심 과목 또는 이제 권장 과목으로 이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발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우리 학생들 상담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학생들과 충분히 나누는 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이제 좀 정리해 보면요, 결국에 이제 과목 선택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과목 선택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목 선택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예, 과목 선택을 잘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점차 필수 조건화 되고 있다. 특히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에서는 이 과목 선택을 잘한 친구들이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고, 그래서 대부분 선택을 잘 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공대에서 그렇게 물리2가 중요한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대학에서 답변을 자기들도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원자의 대부분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안 한 친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필요 조건화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학생이 합격하기 위한 이제 충분 조건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취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만 하고 점수가 너무 낮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한 지금 6, 7개월 된 상태에서 이제 선택 과목에 바로 들어가게 되고, 뭐 2학년만 하더라도 사실 고1 마친 지 얼마 안 된 건데, 이제 어린 학생들이 과목 선택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교의 설계, 교사의 안내, 특히 보다 더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상담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 같이 아이들과 고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과목 선택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리를 하면 요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목 선택이 어떤 과목을 들었다는 것이 꼭 합격을 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득이 되는 거 아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과목을 선택했다는 것은 출발이다. 공부를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